전국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제외 동포 여러분, 복싱 남녀 122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프 인 퓨처 LF의 장윤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호두아빠 올센치의 정성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너희빙 매거진의 홍석입니다. 이승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몇 시간 늦었죠? 우리가 1시간 기다리는데 기다려주셔서 밥 먹으러 가겠다 그랬더니 칼같이 나가. 바로 나가고 우리 승준 씨는 역시 밥으로 꼬셔야 됩니다. 역시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늦은 겁니까? 일어나니까 11시 11분이더라고요. 죄송해요. 어제 뭐 했습니까? 어제 집에 가서 잤어요. 오랜만에 푹 잤어요. 우리가 어저께도 보고 오늘도 보고 이런 일이 앞으로는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것도 좋은 일도 아니었고. 그러니까요. 어제 사실은 이제 우리 멤버 중에 이근 대표가 이제 상을 치르게 돼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갔었는데 아무튼 삼가 위로의 뜻을 표하는 바이고 안 그래도 몸도 아팠는데 그러니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하면 좀 짠합니다. 연초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많으셔가지고 저도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내가 뭐 누굴 짠해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맞아요. 그래서 맞을지도 몰라. 감사합니다. 네. 자, 뭐 한 주간에 있었던 근황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이번 주는 사실 저한테 되게 평이한 한 주였어요. 일적으로는 그 새로운 그 회계년도가 이제 시작해서 첫 주인데 아무래도 설 전에 직전에는 이 좀 이렇게 세일즈가 좀 슬로우하잖아요. 패션 특히 이제 설 다음 주 이제 설 연휴가 시작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전 부치다가 받았던 스트레스를 또 쇼핑으로 풀고 우리 또 감사하고 그런 분들이 그런 사람들도 전 열심히 붙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또 꼭 여자한테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꼭 여성분들만 붙인다 이런 생각은 좀 버려야 됩니다.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근데 저는 안 붙여도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집은 안 붙여요. 저희 집 그래서 저번에 피자랑 치즈케이크 올린 거 보셨죠? 못 봤어요. 제사상에 그걸 올려요? 그 아빠 엄마가 아주 한 10몇 년 전부터 농담식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다가 이번에 한번 시도해보자. 이노베이션을 해가지고 제사의 이노베이션에서 치즈케이크랑 올렸는데 맛있더라고요. 굉장히 프로그레시브한 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집 며느리 될 사람 좋겠네요. 네. 아방하네요, 진짜. 대단입니다. 끝까지 가봐야겠고요. 봐야 하는 거죠. 그렇죠. 주간 후도 호두, 몰라요. 주간 호두로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그 호두가 요즘에 같이 생활하는 다른 개가 하나 있어요. 헨리라고 꽃동두툴레아인데 친구개예요. 근데 꽃동두툴레아라고 견종이죠, 보니까. 그렇죠. 네. 예, 굉장히 좀 희귀한 견종이긴 해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원래 태생인데 얘를 이제 프랑스인들이 너무 귀엽다 그래가지고 이제 데려가서 이제 프랑스 이름이 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걔가 이제 최근에 그 지난주 주말에 성전환 수술을 한 거예요. 성전환이 아니라 중성으로 성전환을 했죠. 중성으로. 그래가지고 옛날에 호두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이제 그거를 했었어요. 이게 무슨 빨대기 같은 거 그렇죠. 끼고 있잖아요. 살고 그러면 안 되니까. 알고 그러지 말라고. 근데 그게 근데 이 꽃동개는 주인이 여자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너무 불편해 보이니까 이렇게 그 비행기 탈 때 쓰는 목받침처럼 이렇게 나오는 게 있구나. 파란색으로다가 이렇게 딱 하는 거를 이제 사준 거예요. 근데 얘가 그걸 보더니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호두가 굉장히 예쁜 목걸이를 해서 너무 부럽다. 약간 이런 분위기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해줬어요. 그걸 사줬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거 하고 있는 걸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소소해서 한 말. 굉장히 패션에 대한 그 열망과 그 욕구가 강하지 않는가. 그게 재능이죠. 뭘 재능이에요? 그런 거지. 뭐 그냥 확대 해석이라고 봅니다. 아니 원래 확대해서 한 거지 뭐. 애가 하버드 가겠다는 것도 확대 해석이지 그러면. 네, 좋은 의견 감사하고. 네. 되게 평이한 그냥 한 주로 네. 보셨네요. 인간 이승준의 한 주 어땠습니까? 저도 진짜 평이했어요. 그냥 원래 세던 것처럼 방 한 이틀 새고
일하고 그 요즘에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밤을 새. 네. 그리고 다음 날에는 뭐 해요? 그러니까 그 5시 뭐 6시쯤 자요. 네. 그래서 뭐 9시 일어나요. 아침 9시? 네. 그래서 또 일하는 거죠. 다행이네요. 밤새는 거 3시간도 안 자요. 밤새는 건가? 아니 밤을 새고 다음 날 쭉 자고 이럴 거면은 밤을 새지 말라. 네. 능률이 이렇게 없으니까. 얘기를 그렇죠. 하려고 했던 네. 거죠. 네. 어쨌든 저 욕하시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안 먹혔네요. 노렸는데 안 됐네요. 네. 네. 그리고 그 M7X 얘기했다가 아주 문매를 맞고서 네 이름을 다른 걸로 고민하고 있어요. 그 고민하고 있었어요? 네, 요즘에 계속 그 고민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고민이 있었는데 그건 포기하고. 그게 진짜 중요한데 이름 너무 짓기 어려워요. 이름 졌잖아요 우리. 뭐 바로 그냥 뭘 말을 해 했어. 힘들다. 알겠어. 자, 자기는요? 저요? 네, 저는 뭐 별건 없었고, 저는 일이 많죠 요즘에. 이제 그 출시 시기입니다. 이제 그 SS 컬렉션이 이제 출시가 되는 시기여가지고 상품 등록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거와 관련된 뭐 출시 프로모션 같은 것들도 뭐 해야 되고 관련된 뭐 광고물들도 만들어야 되고 뭐 그런 것들 하다 보니까 그냥 이 무렵이 원래 옷 쪽에서는 일이 많아야 정상이죠. 그쵸. 예. 그래가지고 뭐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야, 진짜 이게 제가 늙기는 늙었구나를 생각을 하는 게 요즘 옷들은 진짜 제 취향인 거는 별로 없더라고요. 옛날에도 없었지 않았어요? 그렇네. 아니 옛날에 그래도 양복 유행하고 그럴 때는 저 그래도 좀 좋아했었는데 요즘에는 새로 나오는 게 봐도 이거 다 사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그렇더라고요. 근데 뭐 제 취향은 취향인 거고 또 이게 또 세일즈를 해야 되는 입장은 입장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나름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 어라운드 코너 몰에도 네. 신상품이 출시가 되면 뭐 룩북 소개하고 뭐 이런 것들 기능이 있나요? 기능은 없고 그거를 저희는 지금 이제 이 그냥 하드 코딩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펑션으로 원래 준비가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제 저희가 그냥 쿼리를 짜가지고선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요거가 이제 저희가 이제 새로운 몰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다음 달에 출시 예정입니다. 이제 뭐를 또 개발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로고 바꾸고 어쩌고저쩌고 하느라고 한번 개발했다고 신문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LF몰 포괄인 거고 이제 LF몰 포괄하는 거는 이제 그대로 두고 그거 외에 뭘 하나 더 만들어요.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그런 기능들을 좀 넣어가지고 그래갖고 개발을 하고 있어요. 다음 달에 출시될 예정이고 아무튼 요즘에 좀 바쁩니다. 확실히 일이 많고 정해진 시간 안에 이제 회사 방침이 야근을 가급적 지양을 하라는 그런 방침이 있다 보니까 정해진 시간 안에 이렇게 늘어난 업무를 다 소화를 하고 가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타이트하죠. 그래도 야근을 지향하는 곳보다는 훨씬 낫네요. 그렇죠. 예, 야근을 지향하는 곳도 있는데 저희는 그래도 지향하는 곳이다 보니까 그거 정말 좋은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야근을 늦게까지 하고 다음날 늦게 와요. 그럴 거면은 야근하지 마라. 그리고 또 야근을 많이 하는 애들 보면 낮에 엄청 빈둥대요.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네. 거죠. 저는 그런 거 못 보겠어요. 왜냐면 전기값만 더 나오고요. 괜히 야근식 때 내고요. 별로 안 좋습니다. 그 습관들이. 악덕기 역주 잘 들었습니다. 좋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인간 흥소구의 한 주 어땠습니까? 네, 저도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지금 몇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어서 하나는 이제 뭐 어떤 기업의 전략을 짜는 일을 하고 있고 도와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얼마 전부터 저희 방송을 듣기 시작하신 그 커스텀 멜로 또 묵북 네. 캠페인과 또 2018년도 봄 여름 그 책 만드는 작업을 지난주에 계속했고요. 커스터멜로 굉장히 좋아지겠네요. 아니 원래 하던 거 아니에요? 네, 지난 가을 시즌부터 아니 방송을 듣기 시작해가지고. 잘 돌린다. 와, 진짜. 천재다, 천재야. 역시 근데 개같이. 야, 아마 이것도 들으실 수도 있는데 저희 그 같이 일하는 이제 그 과장님이 제가 뭐 오랜만에 뵈서 이제 그 촬영장 갔을 때 한 몇 주 전에 이제 그 캠페인 찍을 때 그때 뭐 근황 얘기하다가 팟캐스트 얘기가 나와서 한번 들어보시라고 제가 링크를 보내드렸더니 한 2번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설거지라든지 뭐 진짜 할 일 없을 때는 사실은 네. 약간 그럴 때 좀 들으시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설거지할 때 들으면 좋아요. 그쵸. 네. 설거지 할때 안 들리던데 물소리 때문에. 그건 그래요. 블루투스 스피커로 크게 들으시어서 아, 좋아요. 네. 집에 그거 없죠? 블루투스 스피커. 있어요. 있어요? 네. 가져가려면 그랬었잖아요. 그거 원통 물통 같은 필립스 거. 그거. 그거 펄스. 뭐 그리고 또 뭐 제이 JBL. 네. 네. 그래서 원고들 계속 또 원고 얘기 쓰고 하지도 있었죠. 마십시오. 네. 원고의 원자 얘기하지 마십시오. 순발력 괜찮았어요. 네. 이 드립은 정말 잘하시네. 아예 끝났잖아요. 위험하네요. 네. 네. 아무튼 그 아티클들을 네. 쓰느라 그 이제 지금도 여러 가지 또 쓰고 있고요. 그래서 설이 아무래도 껴 있어서 잡지사들은 또 마감이 제가 타이트하니까요. 궁금한 게 동시에 여러 가지 범위의 그 카테고리 일을 하다 보면은 이게 막 그 하나에 몰입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 좀 뭐 노하우 같은 게 있나요? 그러니까 원고 쓰다가 갑자기 컨설팅 하다가 막 이러려면 이게 헷갈린다고. 그렇죠. 확실히 그래서 같은 날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주일이 있으면 그 한 날에 여러 개를 안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어쨌든 각각의 데드라인이 뭐 겹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사실 그 솔루션을 저도 좀 찾고 있는데 같은 날에 뭔가를 하지 않고 그리고 가능하면 그 약간 제 머릿속에서 일종의 플로우 같은 거를 만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게 다 다른 일처럼 보여도 다른 일들처럼 보여도 연결되는 지점 같은 것들이 있어요. 어쨌든 간 다 컨템포러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글을 쓰는 것도 그렇고 뭐 컨설팅도 그렇고 뭐 룩북도 마찬가지고 혹은 다른 일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좀 이 그 중간에 있는 교집합을 좀 생각하면서 일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끼어들어서 미안한데 지금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글을 쓰는 것도 그렇고 컨설팅하는 거는 뭐 보지는 않았지만 마찬가지일 거라고 느껴지는 게 그냥 한결 같은 홍석우님의 그 감성과 그 사고 방식과 표현 방식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다른 종류의 일이라고 해도 뭐 교집합이 없는 일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물론 이제 그 중에서도 좀 많이 이 되게 다른 일들도 당연히 있죠. 네, 있는데 아무튼 좀 그런 것들을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이제. 근데 사실 나이가 먹고 뭐 일을 하다 그러니까 뭐 일을 하다 보면 나이가 먹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약간 실무에 인투되거나 그거보다 좀 이렇게 관리를 다양한 카테고리를 하게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멀티 펑션이 가능해지는 부분이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몇 년 전부터 그러긴 했지만 저는 이제 관리 멀티를 하는 게 아니라 실무 멀티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주 죽겠습니다 요즘. 그렇죠. 그렇죠. 아주 저도 그래요. 정신 못 차리겠어요. 자꾸 밥숟가락 넣지 말고. 저는 그래서 사실 가끔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은 그 일의 종류가 큰 카테고리로 보면 약간 서비스업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3차 산업이죠 말하자면. 근데 패션 쪽에는 그 되게 한 가지를 파고드는 종류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네. 드물게 있잖아요. 네, 그게 만약에 매장일 수도 있고 자신의 브랜드일 수도 있고 혹은 진짜 뭔가를 만드는 네, 어떤 아티잔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가끔 그런 분들을 봤을 때 그 어릴 때부터 좀 일종의 약간 동경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되게 정직하게 생산해내는 종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네,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게 다들 사실 어떤 이쪽 커리어를 시작을 할 때 이렇게 멀티롤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패션에서도 뭐 예컨대 그런 식이죠. 처음에 디자이너에 입문을 할 때는 그냥 나는 예쁜 옷을 만들고 싶다 이 정도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건데 이게 하다 보면은 뭐 경영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신경 써야 되고 광고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신경 써야 되고 그러니까 사회가 자꾸 그런 거를 원하는 거죠. 이제 그런 멀티롤을 하게끔. 그래서 그거를 꾸준히 그냥 한 롤만 계속 하는 사람들이 저는 되게 부러워요.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어찌됐건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만 함에도 불구하고 생존이 가능한 상황이다라는 게 참 부럽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좀 조직이나 이런 게 다 받쳐줘야지 그게 효율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그렇죠. 그런 상황이 그 상황이 만들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조직이 조직이 거의 갖춰지는 어려워. 게.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요즘에 뭐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일맥상통해야 되거든요. 아주 세세한 그 밑단까지 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브랜드인데 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컨셉은 여기에 있는데 매장에서 보여주는 엑스큐션은 완전히 그거하고 상관없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서로 이게 일맥상통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붙어서 같이 일할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이 안 받쳐주면 누가 하나만 열심히 파고 있는다고 해서 잘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총괄 지휘하는 사람은 어찌되었건 한 명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은 멀티롤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 조금 다른 데서 하지 않는 새로운 그런 거를 하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회사 직원들만 사용하는 그 구글 플러스 계정이 있어요. 그래서 사장부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누구든 간에 자기가 하는 일을 페이스북 포스팅 하듯이 계속 올리는 거예요. 아 이거 되게 좋은 방식이에요. 그럼 매장 직원까지 그걸 다 봐요. 그러면 본사에서 영국 본사부터 우리나라 매장 직원까지 아 모두가 다 봐요 하나로? 모두가 다 봐요. 그 월드와이드 뭐 일본도 있고 뭐 다 있을 다 거예요. 봐요. 와 장난이네. 근데 물론 거기에서 이제 약간 비밀 레벨에 기록. 따라서 그 개인 또 톡방 개인 그 그룹들도 있고 거기에는 또 요 그룹에서 하는 얘기는 들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일반적인 거는 다 통하니까 약간의 그런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는 폭은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근데 실시간이고. 이게 정말 되게 제가 최근에 생각하고 있는 시스템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 그 회사들이 그 수직 보고 체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보통. 이제 당연히 뭐 요새 뭐 직급을 없앤다 뭐 어쩌고 하지만 뭐 제가 봤을 때 소용없어요. 어쨌든 간 직급이란 게 존재하고 결정권자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그 제가 그 작년에 이제 2017년에 이 고티라고 해서 게임 오브 더 이어를 탄 게임이 닌텐도가 만든 젤다의 전설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라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그게 갑자기 게임 얘기를 좀 하고 있긴 한데 그 오픈 월드라고 해서 이제 그 플레이어에게 자율도를 극한으로 주고 그 안에서 뭔가를 하는 종류의 게임의 장르예요. 예, 말 그대로 오픈 월드죠. 예, 그런데 그 오픈 월드가 몇 년째 되게 인기를 끌고 있는 장르인데 그만큼 이제 좀 클리셰들이 많아져서 아 이게 좀 지겹다. 이게 뭐 오픈도 아닌데 오픈 월드라고 한다. 뭐 약간 이런 비판들을 막 받고 있다가 젤다의 전설이 정말 그 일종의 오픈 월드를 혁신했다고 그래서 정말 압도적으로 마치 무슨 뭐 아바타나 타이타닉이 아카데미를 휩쓴 것 같은 그런 정도의 파워로 정말 이 새로운 게임을 약간 역사를 썼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 오픈월드 같은 그런 행동을 하면 어뷰즈라고 막 제재당하고 그랬었죠. 게이머가 이제 정해진 룰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막 이런 것들. 제다의 전설은 싱글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온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정말 극찬을 받고 어쩌고 하고서 그 일본에서 무슨 뭐 개발자 회의 뭐 개발자 뭐 컨퍼런스 이런 데서 젤다의 전설의 그 팀이 자신들이 개발한 방식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방식이 되게 좋았어요. 딱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게임의 맵이 일본 교토 정도 크기예요. 실제 교토 정도 크기. 그리고 닌텐도 본사가 교토에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자신들이 익숙한 정도의 맵에서 기본적으로 걸어 다니는 거기 때문에 겁나 넓은 거란 말이에요, 진짜. 네. 그런데 거기서 이제 300명이 투입이 돼가지고 개발을 막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게 되게 물리 엔진도 써야 하고 뭐 상호작용이나 뭐 배경 뭐 적, 뭐 아이템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 날씨도 계속 바뀌고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일종의 포스트 같은 것들을 지금 하시는 그런 방식과 비슷하게 이제 다 공유를 했대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어떤 게임을 개발할 때도 회사랑 똑같아서 그 여기서 이런 걸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고 뭐가 안 되면 또 이렇게 넘어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수정 이런 식인데 여기는 완전 평평한 대지에서 아, 여기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문제더라. 이것 좀 이렇게 해봐. 그러면 다른 개발하는 사람이 아 저게 그렇게 문제야? 그럼 우리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바꿔볼까? 약간 그런 식으로 개발이 돼서
만드는 사람들이 되게 재밌게 했대요. 네.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에도 원래 기업들이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은 올라가게 되면 그걸 쓰면 커뮤니케이션 그 툴을 써요. 근데 이게 무슨 뭐 메이톤 이런 게 아니라 인트라넷 같은 거. 아니 인트라넷은 이제 그 망 전체를 망. 말하는 게 인트라넷인 거고 뭐 레드마인이라든지 지라라든지 그런 그 커뮤니케이션 툴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런 방금 말씀하신 그런 형태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시도를 해요. 시도를 하는데 문제는 지라가 그런 용도로 쓰여지지가 않아요. 그런 그 커뮤니케이션 툴들이.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조직 안에서 그 소규모 조직이라든지 일단 유관한 사람들끼리 얘기를 다 한 다음에 그냥 로그를 남겨놓는 식으로만 그런 그 커뮤니케이션 툴을 쓰게 되거든요. 아. 예. 근데 그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들처럼 각자 그 유관한 사람들이 각자가 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 가지고선 그냥 바로 회의 안 하고. 올려놓고 그냥 이렇게 뭐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끔 그 아젠다가 공유가 되게끔 만들어 놓는 게 그게 필요한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안 되고 있죠. 문화적인 문제인 거예요. 문화적인 문제예요. 리더의 의지가 굉장히 크게 차지하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거기에도 뭘 올리면 내가 매장에 어떤 모습을 올렸는데 다른 데서 야 거기에다 그렇게 걸지 말라고 그랬잖아 막 이렇게 태클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사진 같은 거 잘못 올렸다가 그런 거 되게 신경 쓰고 이러다 보면 아무것도 안 올리고 일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무것도 안 쳐다보고 일하는 그렇죠. 사람들. 회사원 입장에서 그냥 아무 소리도 안 듣고 그냥 평탄하게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발전이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막 의도적으로 많이 참여를 시키고 뭐 이런 거를 막 그 이제 우리 윌리엄 킴 그 CEO가 굉장히 드라이브를 많이 걸으세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그분이 그렇게 안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활용을 안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필요합니다. 그 젤다의 전설 영상 그거 막 자막도 붙어 있는 거예요. 아니요, 영상이 아니라 텍스트 일본어로 되어 있는 거 크롬 번역기로 봤어요. 아, 저도 한번 보고 싶네요. 제가 말한 것보다 훨씬 더 되게 체계적으로 많은 게 써있죠. 네, 그리고 되게 그게 그 개발자들의 피드백을 보고 제가 그거를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인 개발자들이 이제 트위터 이런 데 남긴 것들을 모아놓은 이제 멘션 아티클을 봤는데, 그러니까 아 저런 식으로 하니까 저런 게임을 만들었구나. 뭐 자신의 회사에도 저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다. 뭐 아까 등등등 이런 글들이 있었는데 되게 그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어떤 그 결정의 단계를 거칠 때마다 뭔가 그 뒤집어지면서 결과적으로 퀄리티가 안 좋아지는 경험들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예를 들어 참여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수평적인 느낌으로 그 안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들을 리얼타임으로 같이 공유를 할 수 있으면 적어도 뭐가 잘못됐으면 처음에 그거를 먼저 파악할 수 있고 뭐가 잘 됐으면 그거를 처음부터 더 디벨롭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좀 그런 것들이 사실 좀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일 것 같거든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게 사실 회사의 인프라입니다. 이런 게 갖춰져 있어야지 이게 진짜 인프라인 거지. 무슨 뭐 부동산이 몇 개가 있고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근데 이게 진짜 회사의 인프라로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그러네요. 우리는 이런 거에 너무나 치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알죠. 자, 근황이 얘기가 너무 길었네요. 그렇네요. 한 주간에 있었던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우리 지난번 방송은 마침 또 서우 씨도 아프고 근이도 아프고 이래가지고 우리끼리 했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아니 진짜 네. 아니 저는 사실 방송을 하고 망했다 100% 망했다 생각했거든요.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 아 죽진 않을래. 그래 어쨌든 아무튼 제가 하드 캐리했던 방송이다 보니까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알겠습니다. 우리가 또 동영상 그 유튜브도 네. 올렸죠. 그리고 또 지금도 찍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하는 게 유리할 것이냐 과연 역효과가 초래되지 않을 것이냐 여기가 이런 의견을 주신 여성분도 계셨다는 네, 있었습니다. 소식을 승준이한테 전해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사실 그 뭔가 이렇게 영상에 막 익숙한 그런 느낌은 아니라서 물론 영상 작업도 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좀 굳이 이거 신경 쓰지 말고 하자. 네, 그런 거는 뭐 없진 않습니다, 사실. 네네네. 그래서 댓글도 며칠 올린 지 며칠 안 됐는데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청취자는 개돼지님, 유랑극단 시즌 1부터 잘 듣고 있는 사람인데 처음으로 글 남깁니다. 시즌 1부터 들으시면 이분 저희와 한 거의 3년째 그렇죠, 같이 그렇죠. 하고 계신 분인데
가끔 멤버들 인스타 보고 데일리 픽 구경합니다. 죄송합니다. 안경 벗고 이렇게. 명색이 패션 팟캐스트인데 윤수님 스타일 왜 이렇게 구린가요? 뭔가 멋은 많이 부리시는 것 같은데 부조화스럽고 폼이 안 나요. 멋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수님 아크테릭스 밸런스 안 입으시면 안 되나요? DNA의 문제인가? 돈 아까운데 그냥 유니클로 입으세요. 악플은 아니고요. 오늘 윤수님 특집이니까 어떻게 하면 애인이 생길까의 주제에 대해 저도 생각해봤어요. 풀인데요. 윤수님 어떤 기믹인지 알겠는데 다 보이고 촌스러워요. 정선호님이 예리하시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주셨네요. 차라리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담백한 느낌이 좋을 것 같아요. 성호님이 착해서 그나마 좋게 표현하려 하시는 것 같아요. 괜히 50대가 아니거든요. 50대 46세입니다 만으로. 네. 60대입니다. 정확한 평가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역시 정확하죠. 정리하면 윤수님 스타일 좀 바꾸고 기믹 좀 바꾸고 성격 바꾸고 외모 바꾸고 그러면 무조건 애인은 생기실 것 같습니다. 그냥 죽어라 아니에요? 아, 나 이거 누군지 알았다. 전 여친 아니야 윤수정. 전 여친들 중에 한 명 아니야? 너무 많은데 그러면 모두가 너무 많은데.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근데 내용이 없어요. 뭐 바꾸라고는 하는데 뭘 바꾸라고 하는 거야 이게? 그렇죠. 결론은 그거였잖아요. 그냥 살던 대로 살자. 그냥 살던 대로 살자. 그리고 수치화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 듣기는 하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막 지난 진짜? 방송도 마찬가지였죠. 지난 방송은 새겨 들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계측이 되지 않는 거는 어떻게 반영을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거 그다음에 읽으시죠. Less is More님 유랑극단 너무 재밌습니다. 이렇게 아주 간만에 아주 간결한 그런 댓글을 Less is More님이 남겨주셨고 아주 훌륭합니다. 이런 댓글 환영합니다. 백삼 로날도님 아직 춥지만 봄을 맞아 레더 자켓, 트렌치 코트, 데님 트러커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각각의 아이템에 대해 브랜드 추천해 주셨으면 합니다. 레더 자켓하고 데님하고 또 뭐였죠? 트렁크 트렌치 코트. 데님 트러커 다 5cm죠 뭐. 네? 다 5cm에서 사면 되는 거예요 진짜. 최소 레더 재킷은 5cm가 좋긴 좋아요. 우리가 이 인간과 브랜드를 따로 놓고 봐야 되는 게 성우 형이 여기 있다고 해서 5cm를 폄하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아, 네. 근데 데님 트러커도 되게 예뻐요 우리 거. 관심 없다는 뜻이. 뭐 그런가 보다. 트렌치 코트까지 내가 주장하기는 좀 그런데 아, 레더 자켓, 데님 트러커 진짜 괜찮고요. 작년에 가격대도 올해 5cm가 여기서 얘기하는데 레더 자켓 대비 다른 것들이 좀 비싸다는 좀 평가가 있어가지고 한 논레더들 한 20% 정도 가격을 낮췄어요. 헐. 그래가지고 가격대도 괜찮아졌어요. 네. 로컬에서 임의대로 가격대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본사에서 본사가 일괄로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근데 할 때가 된 게 리전마다 다 그 가격하는 거. 블랙리스트 이후에 영국 환율이 많이 내려갔거든요. 그걸 반영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반영을 시킨 겁니다. 저는 여기서 그 레더와 트렌치는 뭐 그런 관심이 없고 데님 트러커를 그냥 제가 최근에 그 관심 있게 본 거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이크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 제이크는 이미 산 거고 네. 그 고샤 로드친스키가 하는 그 세컨드 레이블이 있어요. 네. 스케이트보드 브랜드. 러시아어로 새벽이라는 뜻으로. 근데 이름은요? 이름 까먹었어요. 아, 새벽. 네. 근데 그 카라트 WIP랑 콜라보. 네, 해가지고 지금 매장에 깔려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있어요. 그 이제 데님 트러커도 있고 그 후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완전 봄용은 아니고 안에 좀 약간 누빔도 있고 그 울 라이너처럼 뭐 그런 게 있는 후디 뭐 이런 건데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그 카라트 물론 되게 멋있는 브랜드지만 그렇게 별로 제가 막 사 입는 브랜드는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그 되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되게 얼번 스트릿웨어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저한테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카라트는 미국 알래스카 같은 데서 있는 카라트예요. 노가다오. 네. 진짜 그 뭐지? 라이센스 라인 말고 네. 원래 오리지널 오리지널 네. 느낌으로 나오는 거. 진짜 그 막 디스커버리 채널 같은 데 나오면은 완전 그 백인 노동자들이 입는 인터스텔라에서 네, 입고 그들이 나오는 진짜 거. 일할 때 입는 그런
걸 좋아하는데 사실 카라트가 그런 브랜드니까. 그쵸. 이제 네, 원래 그게 일종의 오리지널리티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디트로이트 브랜드. 네, 그러니까요. 그 워크웨어 베이스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WIP에서는 워크 인 프로그레스는 그런 라인들이 별로 없었는데, 혹은 좀 너무 이렇게 말쑥하고 세련된 느낌? 물론 그것도 좋죠. 근데 고샤가 역시 이번에 또 저런 뭐가 거를, 나간지고. 예, 갔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참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최영식이라고 있잖아요. 네. H모델스의 네. 최영식 팀장님 좋은 사람이죠. 해외 축구로 그 디키즈의 그 커버롤이라고 이렇게 바지부터 위까지 네. 이렇게 붙어 있는 거를 똥싸기 불편한 거. 네, 그거를 하나 사서 줬어요. 줬다고요? 네, 그거를 사줬어요. 그래서 근데 아니. 사이즈가 엑스라지예요. 제 거네요. 이게 널널하게 입으라고.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딱 입어봤는데 아주 그냥 깜찍하기가. 네. 언제 한번 입고 나오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쉽네. 트렌치 코트는 아니고 작년에 제가 샀던 옷도. 그 얘기를 왜 했냐면 네. 그 카라트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게 시작했던 브랜드인데 지금의 디키하고 이 지금 얘기한 그 라이센스 라인 카라트하고 약간 비슷한 그 접점으로 와 있구나 이런 느낌이 조금 들었었어요. 시작도 네. 비슷하지 않았어요? 아니 좀 디키즈의 역사는 뭔가 몰라. 디키즈가 디키즈가 완전히 그냥 그거야말로 그냥 작업복이에요. 그러니까 저렴한 작업복.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어추 비슷하지 않나요? 비슷할 것 같은데, 예, 카라트랑? 디키즈. 네. 뭐 작년에 산 옷들 중에서 제 트렌치 정확히는 트렌치는 아닌데 맥코트를 하나 샀었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그 말 그대로 맥코트인데 왜냐면은 맥킨토시에서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그걸 하나 사입었는데 그걸 살 때 사던 시점에 그 디자인이 평소 그 옛날 그 맥킨토시 브랜드에서 나오는 옷들하고 약간 다른 거예요. 좀 더 이렇게 젊고 뭐 발랄한 디자인이어가지고 저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서는 이렇게 마음에 들어갖고 사 입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즘에 그 티거 코스타리도 그 네, 맞아요. 디자인이었죠. 아식스 콜라보로 되게 가까움을 갖고 있는 그 양반이니까 한 디자인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갖고 맥킨토시 브랜드에서 그 좀 젊은이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디자인들이 많이 나오니까 거기 뭐 트렌치 코트의 대체제로 한번 살펴보실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졸라 어디서 비싸요. 사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거기에서 샀었는데 비커에서 샀었는데 지금 있을 거예요. 거기 랜덤워크 같은 그런 편집 쪽에서 그거 취급을 하거든요. 그래갖고 그거 한번 살펴보시면 파는 데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네. 월센츠 맥코트도 이뻐요. 제가 자, 그다음에 그 안드레 삼천님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역시 방송은 망해야 재밌습니다. 저하고 같은 의견을 가지고 계시네요. 언제나 가장 정점에 외국 패션 정보나 국내의 하이엔드급 브랜드와 디자이너들에 대해서 주로 다뤄주시는데 대한민국의 동대문 도매 및 사입시장과 대한민국에 특화된 레플리카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이거는 좀 여기서 이렇게 단답형으로 말씀드리기보다 한번 요 계통에서 일하시는 분을 한번 모셔다가 좀 한 편으로 뭐 구성을 해서 한번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 그래도 이거를 보고 저는 댓글 달려고 했어요. 네, 왜냐면 또 한 2페이지 정도. 그래도 안 달았거든요. 쓰기도 힘들고. 네. 일단은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아마도 그 뉴스 이런 것들 하고 그리고 그 정점의 외국이나 뭐 국내 하이엔드 디자이너 이런 것들 생각하셔가지고 이게 좀 그 편향된 정보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네, 일단 그런 생각 정도 했고 그리고 그 도매와 사입 그리고 레플리카 얘기하셨는데 그 동대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성호 이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언제 한번 뭔가 그 관련된 분들을 좀 이렇게 뭐 초빙을 하든지 해서 얘기를 할 만한 가치가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저는 레플리카는 솔직히 말해서 짭이죠. 이거는 쓰레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레플리카는 이미테이션을 얘기해요. 네, 이미테이션. 이미요. 이미테이션을 자신들이 만든 일종의 쇼핑몰이나 어떤 곳에서 이게 어떤 그러니까 무슨 만약에 안드레 상천님이 말하신 게 그게 맞다면요. 그러니까
무슨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뭐 디올 홈무감은 300만 원인데 우리는 30만 원에 팝니다. 근데 퀄리티는 되게 좋아요. 이거는 이미테이션이거든요. 이미테이션은 다룰 가치가 없어요. 그건 레플리카하고 네. 원래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한 레플리카하고 좀 다른 의미죠. 완전 그런데 다른 의미죠. 그 레플리카라는 단어가 패션에서 쓰인 게 거의 한 10년 된 것 같은데 이런 의미로. 이 의미로 한국에 먼저 쓰여요. 네. 그런데 음. 그 자신들이 만드는 게 이미테이션인데 그거를 포장하는 단어로 복각이란 단어를 쓴다는 게 너무 별로거든요. 네. 아니, 저는 사실 이거를 그러니까 저는 동대문의 윤리에 대한 얘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진짜 한 10년 전부터 했는데 그거 당연히 제 능력이 바뀌고 저는 그래서 그걸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지 맞죠? 네, 저도 알아요. 그래서 진짜, 저는 만약에 한 달 동안 뭐 예를 들면 동대문 상인분도 나오고 뭐 그런 뭐 그거에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한편 가지고는 죽어도 안 되는 내용이긴 해요. 그 레플리카에 대해서 다뤄달라는 것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마 그런 이야기 네. 이제 할 거라고 알고 계시니까 얘기하셨을 것 같고요. 하긴 그럴 수도 네. 있겠네요. 그리고 또 사실은 이제 보면 뭐 우리가 어저께 잠깐 얘기했는데 그 알리익스프레스나 이런 데 가도 이제 거의 이미테이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게 중국에서도 이제 지향하는 그런 산업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물론 아직도 많긴 많죠.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좀 줄어든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사람, 여러분 청취자 같은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막 제사를 막 깎아먹는 어떻게 보면 되게 뭐랄까 기생충? 약간 그런 느낌인데 너무 컸었죠. 기생충.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미테이션들에 대해서 사실 뭐 나를 잡고 방송 같은 걸 할 수도 있죠. 할 얘기도 되게 많을 거고 이 청취자분들도 되게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그 과연 저런데 뭔가 이 힘을 써서 이야기를 전파하는 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거 자체가 오히려 저들을 조금 더 도와주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도와준다고 어떠한 그쵸 어떤 면에서 어떤 면에서 네, 그래서 언급해주니까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무대응이 이쪽은 그냥 무시하는 게라고 생각하는 면이 있거든요. 네, 제가 바이스라는 잡지에서 봤던 것 중에 중국에 짝퉁 생산하는 공장을 가가지고 막 공장 아저씨들 인터뷰하고 막 그런 거를 봤었는데 이게 저는 문화가 성숙해가면서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중이라고 느껴지긴 해요. 물론 엄청 아직도 시장이 크지만 저는 반대예요. 절대 안 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이래요. 그 서구가 얘기하는 게 너무 맞는 말이지만 저는 그 공장이나 유통하는 데를 다 봤었어요. 저 중국에 있으면서. 그런데 놀라운 거는 공장이나 이런 데 시계 만들고 옷 만들고 하는데 퀄리티가 너무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거냐면 이거 선택의 문제, 가치관의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어떤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그 프로덕션의 개념으로 굉장히 높은 위치 수준까지 가 있는 어떤 메이커가 있다고 쳐봐요. 이 사람이 자기 브랜드로 이걸 아무리 해도 시장에서 안 알아주고 너무너무 힘들어. 이럴 때 내 이 기술을 이용해서 제 뭐 발렌시아가 옷하고 똑같이 만들 수 있어. 그럼 완벽하게 만들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야. 그 의사결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그냥 쉽게 놓고 본다. 원래는 그렇지 않아요. 처음 태생부터 달랐지만 그 정도로 그냥 걔는 처음부터 나는 짝퉁을 만들어야지 하고 시작했던 애인데 짝퉁도 개발을 하고 그래서 거의 퀄리티가 수준이 비슷한 것까지 만들어야지 더 잘 팔리니까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될 만큼의 시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시장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심지어 거대하죠. 예, 그러니까 서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시장이 되어주지 않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없어지려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너의 피를 사가먹고 예를 들어서 뭐
아이소플록스 같은 브랜드가 탄생하는 길을 완전 막아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 애들이 자꾸 창궐해서 싼 값에 그리고 그런 거랑 팔리게 한다는. 좀 전에 그 승준 씨가 동대문 그 얘기 뭐 다큐멘터리 얘기한 거에 대해서 좀 첨언을 하면 저는 패스트 패션이 태동기였을 때는 이러한 종류의 어떤 것들은 되게 흥미로운 컨텐츠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저희 밥 먹을 때모 기업 얘기하면서 망하려면 뭐 이렇게 크게 망해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솔직히 그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 중에 뭐 1년에 몇 번씩 리조트, 뭐 스프링, 서머, 폴, 윈터 다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내는 브랜드들이 지금 전 세계 SP라는 이름으로 하고 갑부 있죠. 조단위, 갑부 순위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CEO들이 몇년 잘해요, 전까지 잘해요. 1등이었어 1등. 자라. 네, 오케이. 근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각각의 회사들이나 혹은 걔네들이 그 시스템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저들이 카피하는 것도 알고 아닌 것도 알고 어쩌고저쩌고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려면 좀 이제는 좀 판이 너무 커져서 그런 것들을 같이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생각해보면 자라도 레플리카 이 카테고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합법적 합법적인 합법적 그 그렇죠. 탈을 쓴 그럼요. 그걸 그렇게까지 가지 않는 예를 들어서 H&M 거기는 그런데 또 보면 명함이 또 갈리는 거예요. 그 브랜드 거기에서 이제 3세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코스는 이제 성공을 했는데 아르켓이라든지 뭐 에나드 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만큼 잘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H&M도 조금씩 예전 같지 않고 그런 좀 그 리스크를 이제 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정도 규모면은 정말 전년 대비 우리가 한 매출이 5% 깎였는데 그럼 그 금액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잘하는 이제 그런 리스크를 지고 싶지 않은 거고. 제가 작년에 봤는데 패션 브랜드 총 매출 중에서 1등이 나이키였고 1등이 나이키였나? 네가 작년에 본 게 아니라요. 그거를 뉴스를 우리 가져와서 같이 얘기했었잖아요. 그거 중에 2등이 H&M이지 않았어요? 그럴 거예요. 그래서 매출은 자라보다 H&M이 높은데 개인이 가지는 돈은 자라 회장이 제일 많은 거잖아요. 그런 거 봐도 씁쓸한 자, 부분이 우리 이거 있고. 얘기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걸 너무 오래 했네. 네. 알겠습니다. 얘기하지 말자는 얘기를 너무 오래 했네요. 네. 길어. 그다음에 큐컴버님 오늘도 혼자 XXX처럼 낄낄거리며 잘 들었습니다. 윤수님 하루빨리 여자친구 생기시길 빕니다. 윤수님과 몇 년 전 술자리 한번 같이 한 적이 있는데 기회가 되면 다시 또 한번 배웠으면 좋겠네요. 근데 숨은 사람이 그래. 한두 명이야. 어떻게 기억을 해? 확실한 건 남자일 겁니다. 최근 애플스토어 일본 계정을 개통하고 신세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좋아하는 밴드의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되어 너무 좋네요. 린 도시테 시쿠리라는 프로그레시브 록 밴드인데 저 이거 들어봤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악마적인 연주 스킬과 발음 따위 무시하는 미친 발성의 음악을 하는 밴드입니다. 진짜 그렇더라고요. 캐릭터를 드러내는 대표곡으로 텔레캐스틱 페이크 쇼라는 거하고 감각 UFO 등이 있으니 음악 관심 추천해 있으시면 주셨어요. 유튜브 등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반주는 그 밴드가 3명인데 남자가 기타 겸 보컬, 여자가 베이스 겸 보컬, 그다음 드러머 이렇게 셋이더라고요. 둘 다 그냥 옛날로 따지면 박수무당 같은 소리만 계속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트 엄청 빠르고 막 드럼 장난 아니고 뭐 들만하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되게 좋아하는 밴드가 그 무키무키 만만수라고 이게 있거든요. 하려다 말았는데 아주 시원하고 노래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네. 아주 매력적이죠. 무키무키 만만수. 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팀인데 아주 네. 잘하는. 그다음에 카우보이 임님, 정성호님 돌직구 방송 잘 들었습니다. 맞네.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들 이렇게 정답이라고 인정하는 아름다운 사실 진실은 진실이라고 밝힐 수 있는 이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또 정답대로 살기 싫은 게 사람이라서 그렇죠 사실. 오랜만에 예전 방송 분위기가 나네요. 잘 들었습니다. 기본 예의도 안 된 애들이 인터넷에 참 많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는? 기본 예의도 안 된 사람들이 인터넷에 많다는 의미가 아닐까.
아 그건 알겠네. 와. 그렇네. 아마도 네. 추측하건데. 네. 니그로 아니고 닐바렛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무슨 한 18년 전에 그 거위털 패딩 머플러를 샀었다고 한 게 닐바렛 브랜드였는데 아. 생각이 안 나가지고 헤맸던 얘기고요. 그다음에 백삼 로날도님 지난 몇 주 댓글을 달지 못했지만 방송은 더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 올리다가 좀 늦어졌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조금 댓글 달기 어려웠나 봐요. 일정이 좀 바쁠 때여가지고 그런지. 이번 주에 댓글 진짜 많네요. 홍석우님의 루이비통의 정체성은 여행이거든요. 아 이거 진짜 저도 그때 아주 딱 일침을 맞는 듯한 그런 그 느낌을 느꼈는데 그 발언은 몇 주가 지나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원래 설명충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걸 감안해도 설명충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는 것 같아요. 승준이도 그렇죠. 네, 저 설명 그 다음에 119화에서 루이비통과 고샤 로브친스키에 대한 설명은 정말 재밌었습니다. 저도 재밌었어요. 같이 들으면서. 그 다음에 이근 선생님은 구체적으로 어디가 아프신지 모르겠지만 빨리 완쾌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모르겠어요. 저희도 어디가 아픈지 몰라요. 그 의외로 그분이 사적인 얘기를 거의 안 하는 분이에요. 진짜 특이한 사람입니다. 정성호 선생님과 연세가 비슷한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비슷해요? 둘 다 뭐 40대 큰 초반이죠. 큰 갭이 있지. 40대 초반이냐 50대 초반이냐 굉장히 큰 갭이 있지. 정성호 선생님은 제가 요즘 인스타그램 계정을 알게 되어 셀카를 열심히 보면서 스타일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커먼 옷만 입으시더군요. 든든하십니다. 내가 심지어는 어저께는 자켓에 셔츠에 뭐 이렇게 입고 갔을 거 아니에요. 네. 사갓집 갔는데. 그래서 맛집이니까 시커먼. 근데 오늘 윤수가 날 보더니 어제랑 똑같이 입고 싶네. 완전 하나하나가 다 다른데. 다음 주에 무슨 뭐 해녀복 같은 거 입고 오셔도 지난주랑 똑같네요. 그럴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치? 이승준 형님은 무직 생활 끝나실 때까지 충전하시고 시크릿 프로젝트 aka 장윤수님이 말하는 어머님 세븐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이때 윤성이 M7X를 느금마 세븐이라고 그거 아니요 이렇게 읽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장윤수 형님 한 사람에게 정착하지 않는 생활 저는 멋지다고 봅니다. 인생에 동반자가 있어야 행복이 완성되는 것처럼 사람들은 말하지만 세상에 자기보다 소중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본능에 충실하고 즐기는 삶을 사시는 것 같아 늘 멋지십니다. 못 즐겨요. 즐기고 싶은데 못 즐겨요. 망했어요. 그렇죠. 뭐 결혼이 행복의 완성도 아니고 사랑의 완성도 아닙니다. 오 와닿네요. 참고로 저는 네. 방금 정말 크게 와닿네요. 유독 와닿는 느낌이네요. 참고로 그렇지만 저는 결혼을 또 할지도 모릅니다. 네 마음대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가뿐싸. 할지도 모른다고요. 사람 얘기 알 수도 미래를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고 알겠어요. 모를 수도 있고 그럼요. 참고로 저는 방금 올라온 장윤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듣지 않았습니다. 미니멀하고 짧은 댓글을 좋아하시는데 오늘 길게 적었네요. 저는 긴 걸 좋아합니다. 네. 설명충이니까. 아 컨셉 잡으셨다. 즐겁고 아름다운 삶님. 잠깐만. 너무 길다. 그래요? 맞아요. 아 그래요? 제가 읽을까요? 아 그래요? 즐겁고 아름다운 삶님. 추운 겨울 어떻게 잘 견디고 계신가요? 재미있는 패션 기사가 있어서 공유합니다. 델, 그 컴퓨터에서 델이죠. 델이 폐부품의 금을 추출하여 주얼리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는 기사네요. 기사 원문은 판매 사이트의 델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 링크입니다. 하고 링크를 주셨어요. 이 기사 보며 처음에는 와 멋진데 하며 재활용의 가치와 환경보호 가치 있는 소비 등등에 대해서도 생각해봤지만 금 채굴 비용과 컴퓨터 속 반도체 칩에 있는 소량의 금들을 추출해내는 비용 중 어느 것이 더 높을까 생각도 문득 들더군요. 이게 제가 어느 쪽이 정확하게 뭐 비용이 그러니까 채굴 비용이 더 저렴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확실히 이 장르는 계속 이 산업은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라든지 어떤 그 산업용 그 전자기판에서 그 금이 그 전도율이 그 전기가 그 통하는 그걸 뭐라고 전도율 하죠? 맞잖아요. 전도율 맞나요? 네. 어쨌든 전도율이 가장 좋은 그 금속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다시 거기에 그 기판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다시 회수하는 그런 그 비즈니스는 계속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걸 이제 델에서 이제 델이 생산자인 동시에 이걸 재활용하는 그런
그 공정까지 만들어가지고서는 운영을 해가지고 주얼리를 만들더라고 희한하게. 근데 주얼리를 델에서 했다고 그래가지고 약간 좀 산업적인 디자인의 몽돌이 느낌의 그런 약간 그런 줄 알았더니 그냥 굉장히 그 예쁜 예쁜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냥 노잼 디자인. 굉장히 그냥 클래식한 그런 스타일로 했더라고요 디자인 자체도. 그래서 사이트 이렇게 구성해 놓은 것도 그렇고 사이트가 아니고 이미지 해놓은 거고. 그래서 야 델은 정말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돌아가는 회사구나. 그냥 그 키보드 금으로 키보드 디자인 만들어가지고 목걸이하고. 그럴 줄 알았죠. 그러니까 보통 IT 회사가 하면은 그 정도에 딱 그치게 되는데 여기는 그냥 근데 전 지금 이거보다 키보드 디자인을 갖고 싶네요. 저는 근데 금이면 못 사잖아요 어차피 우리. 맞지.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약간 헛소리일 수도 있는데 헛소리 같긴 하지만 그 금이란 게 어쨌든 그 땅에 파묻혀 있던 것을 사람들이 가공해서 꺼내서 가치를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 기사를 보면은 뭐 12% 정도만 재활용이 된다. 그 나머지는 다시 산업 폐기물로 땅에 묻힐 가능성이 높은데 뭐 금이 불에 타서 뭐 없어지진 않으니까요. 그러면 나중에 인류가 멸망하고 한 그 나머지 90% 정도를 또 이제 그 다음 넥스트 종족이. 네, 종족이 기린이라든지. 아니야 걔네들은 어물이라도 만들자. 약간 걔네들은 금 말고 딴 거 좋아할 것 같아. 아니 뭐 희소하니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금이라는 것도 결국 금이 존나 흔해봐요. 누가 그렇게 좋아하겠어? 어떤 산업용으로 쓰는 용도 외에 이렇게 우리가 무슨 뭐 미적이라든지 구적으로라든지 추구하는 그런 가치로서는 희소하지 않다라면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겠죠. 근데 그게 맞는 얘기인데 당연히. 근데 시계들도 이렇게 통금 시계 보면 그게 미적으로 아름다워 보이던데 느낌에. 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약간 금인데 반짝반짝한 거 말고 이렇게 그렇죠. 헤어라인 해가지고 이렇게 쫙 이렇게 해놓은 거 보면 그 사진만 보고 있어도 진짜 멋있다 막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다이아몬드가 촘촘하게 박힌 시계가 모두 졸부처럼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 그 보석의 세공 기법이라든지 엄청난 그 뭔가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는 정말로 예술처럼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건 이제 소재 문제라기보다는 디자인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엑스큐션이 달라서 멋있게 본 거겠지. 금통시계 약간 졸부 느낌이잖아요, 진짜. 그랬는데 어떤 때는 엄청나게 아름다워 보일 때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금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괜히 궁금하는 게 아닌갑다 거지. 마지막 보광동 문화백수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듣다 보니 PB파일러의 킴존스 다음 행보에 대해서 나눈 얘기가 흥미로웠습니다. 정성호님은 PB파일러가 다른 곳을 맞지 않고 휴식을 취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저도 왠지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 다른 곳을 맡게 된다면 개인적으로 샤넬로 가서 멋지게 변화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코코 샤넬 생전의 시크한 면모들을 보면 PB파일러가 오버랩 되거든요. 확실히 최근 샤넬은 너무 생각하는 과시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샤넬의 행보를 보면 중국 시장에 집중을 하면서 너무 과시적인 디자인을 내고 있더라고요. 카롱이 좀 그렇죠. 스타일 자체 본인 스타일 봐요. 이제는 라커펠트의 손에서 벗어난 샤넬을 한번 보고 싶네요. 샤넬 컬렉션은 솔직히 말해서 하나도 기대가 안 되거든요. 샤넬은 저는 칼 라거펠트 같은 경우는 자기 이름을 딴 브랜드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하나요? 팬디 팬디 하고 있다고 하네요. 팬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고 그리고 샤넬을 하는데 뭐 샤넬이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긴 하죠. 근데 그 저는 이미 샤넬은 그냥 라거펠트랑 한 몸이라고 봅니다. 한 몸. 네. 그래서 그분 생전에는 바뀔 일 없다. 나도 확신. 생각해요. 확신. 네. 왜 그러냐면 샤넬 컬렉션 쇼를 보면 패션을 하는 사람들이 이 쇼는 정말 획기적이야. 너무너무 영감을 줬어.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데 샤넬을 누군가가 이렇게 백을 들고 있거나 이렇게 입고 있는 걸 보면 아름답다. 고급스럽고 기품이 있어 보인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에 있어서는 별로 거부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예를 들어서 여성이 만약에 돈을 어느 정도 투자해서 산다고 그랬을 때 여러 가지를 넣고 다 막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뭔가 좋은 거를 하나 꼭 갖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결국 가서 궁극적인 초이스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롤렉스 같은 거죠. 이런 거 저런 거 좋은 거 많은데 사실 만약에 가방에서는 그래요. 하나만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롤렉스 시계를 그래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여자가 정말 명품백 하나 살 거야 이러면은 샤넬백이 최고의 선택이 아닐까 이런 느낌 드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진짜 그런 게 제가 올해 그게 패션 쪽에서 일을 한다고 하니까 그 주변에 그 비패션 업종에서 일하는 그 여자애들이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가방 뭐 사야 돼? 막 이런 거 물어보면은 저는 그냥 야, 보니까 나도 잘 모르긴 하는데 결론은 다 샤넬로 가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솔루션을 내주고 해요. 보면. 결국 샤넬 사더라고. 후회 안 하고 오래 들고. 뭐 이것저것 거쳐가기는 하는데 결론은 바꾸지 샤넬로 않고. 가더라고. 그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피비 파일로가 만약에 뭐 샤넬을 맡는 뭐 그런 상상 같은 것들은 저도 되게 재밌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런 것도 좀 작용한 것 같아. 그러니까 코코 샤넬 책 보면 이 사람 생김새가 좀 비슷한 느낌이 좀 있어요. 비비 파일로 약간 좀 마르고 신경질적인 듯한 인상이 그런 연상이 좀 작용한 것도 있지 않았을까? 아무튼 예, 그런 어떤 것들도 당연히 그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고 저도 훨씬 더 찾아볼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간에 샤넬은 그 되게 오래된 전통을 갖고 있는 하우스 브랜드이기 때문에 아낄 일 없다고 봅니다. 결론 오랜만에 설명하시는 분이 중간에 끝나신 건데. 굉장히 명쾌하네요. 네. 왜냐면 라거펠트가 벌써 맡은 게 이분 제가 태어날 때부터 하신 분이에요. 찾아보니까 1982년 3년. 네, 9월부터 여기 공식 선언이 됐구나 이때. 근데 나는 이런 생각도 들어. 과연 뭔가를 하고 있나? 뭔가 하긴 하는데. 저도 그 생각 어. 엄청 해요. 그러니까 밑에 애들 다 하고 결정을 하지 않을까? 근데 그게 원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성호 형님처럼. 아니, 나 성형은 뭐 해요? 그 아무튼 그 사람이 맡기 전과 맡은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우리는 잘 느껴지지도 않잖아요. 사실 몰라요. 너무 오래전 일이니까. 예, 옛날에 모르죠. 그러니까 그냥 원래부터 그냥 쭉 이랬고 쟤는 그냥 뭐랄까 셀럽 뭐 이렇게 리프레젠터티브 뭐 이런 역할만 해왔던 게 아닐까 이런 느낌도 이런 의심도 사실 조금 들긴 했었습니다. 뭐 어디서 그런 얘기 있었죠. 뭐 예를 들어 칼 라거펠트도 그 에디 슬리먼이 디올 업무를 하고 하면서 그 모든 캠페인을 자기가 사진을 찍고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생로랑 시절도 그랬고, 근데 라거펠트도 샤넬 캠페인이나 본인의 사진집들도 이미 몇 건이나 됐고, 그런데 다 세팅을 누군가가 맞춰주고 프로페셔널이 맞춰주고 셔터만 누른다는 소리가 네, 뭐반 루머처럼 있었어요. 그래도 뭐 찍는 건 본인이니까. 뭐 어찌됐건 기술이라든지 좋은 거를 알아보는 안목이 있다라는 것만 하더라도 그것만 해도 저는 뭐 경영자로서는 충분히 그 예를 들어 일례로 샤넬 패션쇼 중에서 막 우주복처럼 입고 우주 모자 헬멧 같은 거 쓰고 그러니까 그게 저는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 쇼가. 근데 그 여러 가지 본인이 아이디어를 내지 않고 여러 가지 안들이 들어온 것 중에서 이 사람이 그냥 선택하는 일만 했다 하더라도 굉장히 획기적이고 또 모험적인데 성공적인 그런 선택을 한 거잖아요. 슈퍼마켓도 마찬가지고. 그 저는 샤넬을 이런 브랜드를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약간 압도적인 설득력이 있는 브랜드라는 생각이 들어요. 딱 그렇게 보면 되겠네.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백도 그게 본 거야. 네, 사실 저는 샤넬의 그 어떤 것들이 물론 제가 남자여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저한테는 막 엄청 와닿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프레젠테이션도 보고 뭐 컬렉션도 보고 뭐 했지만은 우리가 지드래곤의 책도 보고 뭐 했지만은 근데 물론 되게 좋아하고 저 코코 샤넬도 되게 흥미로운 엄청난 인물이고 뭐 라거펠트가 그 다음에 했던 것들 중에 또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 호불호 같은 문제를 떠나서 그러니까 뭐 마켓에서 하든 도서관에서 하든 뭐 어디서 뭐 뭐를 지어서 하든 뭐 아무튼 그 물론 브랜드 가치가 그만큼 높다는 방증도 되지만 그러니까 뭘 해도 이거는 제가 말하는 설득력은 프레스들에 대한 것들이라는 게 아니라 고객들에 대한 압도적인 설득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하면 그냥 이거는 되게 올바른 거 이거 좋은 거야. 컨템포러리의 클래식이야. 아무나 못하는 거고 아무도 못하는 거를 고객분들한테 우리는 주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진정한 브랜드 밸류지. 브랜드의 파워인 거지. 그 생각해보니까 카롱이 뭔가를 대단한 걸 하긴 한 것 같네요. 엄청나죠. 엄청나죠.
코코 샤넬이 이렇게 막 각광을 받고 뜬 거는 여성들의 복장 스타일을 편안하고 심플하고 그 다음에 약간 너무 과시적이지 않게 만들면서 예쁜 걸로 굉장히 히트를 쳤던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과시적인 거에 대명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은 이 사람이 많이 바꿔놓긴 한 것 같네요. 오늘 네, 댓글은 끝났어요. 정말 길었어요. 댓글까지만 해도 좀 충분히 네, 길었어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오늘은 뉴스 하지 말고 네네네. 잠깐 쉬었다가 복식 토크 오늘 대단한 컨텐츠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스테이 튠 해주시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만나겠습니다. 네. 네, 방광이 터질 것 같아요.